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. 옛날에 건설업자들, 건설회사들이 망하면 책상만 남는다. 왜 그런가 하니 공사나 이런 건 다 하청하고 잘게 쪼개서 나눠주고 밑으로 자기들은 유명 건설회사 이름만 가지고 공사를 따는 거죠. 로비에서. 또 재개발 재건축도 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실제로 망하면 직원들 내보내고 그 사무실에 책상만 남지 건설회사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나 이런 것이 남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식당 하다 망하면 뭐가 남냐? 식당 하다 망하면 남는 거는 조리 장비와 시설, 그리고 손님들 밥 먹는 식탁과 의자, 딱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이 식당 폐업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 식당 관련 중고 장비들, 그러니까 이 요리하는 기구라든지 또 대형 싱크대라든지 각종 요리 도구들이 중고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제는 뭘 느꼈는지 많은 분들이 식당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 황세프는 권합니다. 지금 식당 하려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들어올 때가 아니다. 이럴 때는 무조건 소나기는 피해야 될 때다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의 황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부채 위기가 제일 심각하다.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보면 대통령실 출근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의 이 부채 상한을 갖다가 또 유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계속 유예할 거고 탕감시켜주고 그래서 내관이 터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면 자영업자의 부채만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? 그것도 유예할 거냐?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? 그것도 유예할 거냐? 자, 이런 식으로 버티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국에 폭탄을 맞을 사람들 숫자가 대략은 얼마쯤 되는가? 우리가 개념이라도 한번 짚어봐야 앞으로 이 비폭탄이 감당이 가능한가? 아니면 감당 불가해서 터지고 수습이 불가능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일단 한국에요.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양대벽이 있습니다. 그 양대벽이 뭐냐? 하나는 주택담보대출. 거의 80%에 가까운 사람들이 변동금리입니다. 그 다음에 하나는 자영업자 부채입니다.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냐? 자, 한국에요. 첫 번째, 한국의 전체 가계부채 1870조에서 한 3, 4%쯤 되는 823조 5,558억이 주택담보대출 부채입니다. 거기에 연관된 사람 숫자는 얼마냐? 635만 8천 명입니다.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이거는 가구 단위로 계산해야지 사람 한 명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죠. 집 단위로 받지 사람 한 명이 받습니까? 자,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3을 곱하면 635만 명의 3을 곱하면 이 사람들만 하더라도 1900만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900만 명 정도가 주택담보대출과 이런저런 관계로 얽혀 있다. 자, 그러면 자영업 부채는 얼마냐? 960조 7천억입니다. 그러면 이 자영업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엮여 있냐라고 봤을 때 자영업 대출에 연관된 사람 숫자가 한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960조 7천억과 자영업 대출,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빚 823조,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1870조의 가계부채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자영업에서 한 400만 명이 대출을 받고 있다. 그러면 이 자영업 400만도 이게 가구 단위 대출이지 자영업이 부인 따로 빌리고 남편 따로 빌리고 이렇게 안 되죠. 자, 그러면 이 사람들도 3인 가구로 하게 되면 한 1200만 명쯤
됩니다.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담보대출에서 1,900만 명, 그리고 자영업 대출에서 1,200만 명, 두 개 합치면 한 3,100만 명이 대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자, 기업 부채가요, 2,220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계 부채, 자영업 부채, 기업 부채 다 합치면요, GDP의 2.2배가 된다고 합니다. 자, 국민들 중에 3,100만 명 가량이 가계부채의 영향에 들어있고, 그 중에는 특히 위험한 것이 450만 가구가 다중채무자로서 603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쯤 되면요,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. 자, 여기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 자산 버블이 터지고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터집니다. 그러면 한국의 하우스 푸어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터질 거고, 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자영업자들 지금 윤 정권이 원리금 상환 유예, 만기 유예를 하더라도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게 국민 3천만 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다. 여러분도 오늘 제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부채에 연루되어 있죠. 그래서 국민 5,100만 명 중에서 3,100만 명이 부채에 연루되어 있다. 가계부채. 자, 여기에 이제 기업 부채까지 하면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. 자, 그래서요, 그 중에서 지금 450만 명이 사실상으로 600조가 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거다. 다중채무자들은 거의 못 갚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3개 이상의 은행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, 1금융, 2금융 막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채무를 갚겠습니까? 결국은요,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은행에 배를 째도 갚을 돈 없다, 마음대로 하시오, 배째라로 가게 될 거고, 우리가 BGR이라고 말하죠. 자, 은행들은 그러면 받지 못한 채무를 전부 대손 처리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요, 결국은 은행이 100조, 200조씩 빚을 지게 될 거고, 그것은 이제 은행의 부도로 연관될 거다. IMF 때 총 얼마였나? 200조가 안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위험한 것도 600조가 넘고요. 지금 1870조의 가계부채, 2020조의 기업부채, 이것들이 합치면요, 총 얼마쯤 됩니까? 4,000조가 넘어간다. 이걸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탕감시켜주고 유예시킨다고 윤 정권이 5년인데 남은 것만 해도 4년 7개월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안 터지고 빠져나가겠어요? 결국은 시간 문제지 터진다는 겁니다. 자, 이 심각성에 대해서요,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봅니다. 오늘 디저트, 국민 3천만이 빚쟁이, 이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겠나? 심각하지 않은가?